5번. fx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고요. fx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3, 뭐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 상수가 아닌 다항식 px에 대하여 거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해볼게요. 함수 px,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 p0은 0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푸세요? 어떻게 해요? 정의 이용해서. 여러분 푸는 방법을 좀 공유해주세요. px, fx가 연속이다. 정의 어떻게 이용하고 싶으세요? 두고 px, fx를 뭐 gx로 두고 어떻게 할까요? 네, 정의 말씀해주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네. 비가 많이 오는군요. 어쨌든 죄송해요. px, fx 실수 전체 집합 연속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px,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근데 지금 fx가 구간별로 나타내어진 함수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3 각각 1차식인데요. 1차 다항식. 1차식, 그러니까 각각은 다 연속한 거예요, 이미. 되죠? px도 당연히 연속할 거고요. 다항식이니까. 그럼 지금 px, fx가 연속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이 어디랑 어디예요? 네, 0이랑 2죠. 0이랑 2를 제외하고는 검증하지 않아도 그냥 연속인 거예요. 그죠? 다항식은 연속이라 배웠으니까. 그래서 지금 연속하다는 말은 x는 0이랑 x는 2에서 둘 다 연속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하다는 말은 x는 0이랑 x는 2에서 연속하면 p 0은 0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명제 판정할 때 이거 지금 조건 명제죠?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px, fx가 연속할 수 있는 지금 변하고 지금 잘 모르는 건 px니까 px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p0인 px의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 참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판정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점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x는 0을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하다는 말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뭐 이제 함수 px의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x는 0에서 연속하게 만드는 px의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p0이 0인 px의 집합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명제를 해결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x는 0에서 연속이, 그러니까 fx, px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px의 집합의 조건은 뭐냐면 x는 0에서를 살펴보면 이 밑에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px, fx 와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 어쨌든 이 둘이 같아지게 만드는 px의 조건은 뭐냐면 뭔가요? p0 곱하기 f0 0이죠. p0 곱하기 f0 0 2랑 p0 곱하기 우극하는 뭐예요? 마이너스 1 이 같아지면 px의 집합이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러한 px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은 뭐예요? p0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라고. 되죠? 그래서 3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사실 그 p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px, fx가 뭐 어떤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0하고 2하고 뭐 관계가 있어서 뭐 어떻게 정의되는 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은 x가 0일 때를 먼저 관찰하고 나서 그 조건이 p0은 0이다 랑 어떤 포함 관계를 갖고 있는지 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문제를.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아니 무슨 뭐 이런 거 푸는데 이렇게까지 하나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면 뭐 잘 푸시고. 그래서 이게 좀 힘들다 싶으면은 대우 명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x는 0, x는 2 둘 다 쳐다보셔도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p0은 0이다. 이러한 다항식 px와 뭐 포함 관계를 쳐다보셔도 되는데, 대우 명제를 사용한다. 대우 명제는 뭐예요? 불러주실 분. 네. 그죠. 그럼 이제 가정에 따라서 p0이 0이 아닌 어떤 알파라고 해요. 알파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해보죠. 그럼 이제는 진짜 0만 봐도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가정이 p0은 0, 알파니까 0만 봐도 되잖아요. x가 0보다 큰 쪽을 할 때 px, fx랑 일단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극한 존재하는 것도 봐야 되고 함수값 존재하는 거 봐야 되고 둘이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알파고 0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알파죠. 마이너스 알파고 얘는 알파 곱하기 0이니까 0이어야 되는데 그럼 모순이에요. 그죠? 알파는 0이 아닌 어떤 실수라고 가정했는데 알파는 0이어야만 하잖아요. 모순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맞나? 좀 맞게 말한 거죠? 맞죠? 네. 어쨌든 모순이라고 해놓고 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대우 명제를 보면 x는 0일 때만 쳐다봐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러니까 조건 명제 p면 q이다랑 not q이면 not p이다가 동등한 진리값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이면 참임이고 거짓이면 거짓이고요. 이런 동등한 진리값을 갖고 있는데 어떤 형식이 더 판정이 용이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이거 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귀luc법 얘기가 아까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지금 시간이 좀 있어서 루트가 유리수가 아니다. 교과서에 나와요, 진짜. 그냥 귀luc법 모르시면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유리수가 뭐라고요? 네,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루트 1을 이제 m분의 n, 루트는 양수니까 mn을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할게요. 어떤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내어진 분수는 항상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이유 자체는 약간 극한에 관련한 거여서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루트 2는 mn을 서로 소인 자연수로 하는 m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면 이제 양변에 m을 곱하면 루트 2m은 n이 되고, 제곱하면 2m 제곱은 n 제곱이 되는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짝수인 거잖아요. n제곱이 짝수인 거니까. 어떤 자연수의 그 제곱이 짝수려면 그 자연수는 무엇이어야 돼요? 짝수여야 돼요. 지금 n제곱이 2를 인수로 갖고 있으려면 n도 2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짝수여야 된다고요. 이게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이거 어떻게 판정할 수 있나요? 이것도 조건 명제잖아요? 일종의. 네? 뭐라고 했어요? 짝수를 가정해본다. 그럼 n제곱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2k다 이런 식으로. 정수 k에 대해서. 그럼 이걸로 이제 n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그냥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 알잖아요. 이게 그 소인수분해 해보면 뭐 n제곱도 n제곱이 2를 인수로 갖고 있는데 두 자연수에 대해서 갑자기 n이 뭐 2를 인수로 갖지 않는다면 이상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어떤 걸 표기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렵다고요. 수능에서도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기억과 같은 경우에서. 기억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 쳐다봐야 되는 게 어쨌든 0하고 2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많아지면 힘들다고요, 판정하기가. 이때 대우명제 이용한다고요. n이 짝수가 아니면.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건 얘니까. n이 짝수 아니면. 그래서 대답 감사합니다.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 그럼 짝수가 아니면 뭐예요? 홀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자명한 거예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또는 1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n이 짝수가 아니다. 그럼 n을 2k-1 이렇게 준다고요. 일반적으로 이제야. 그럼 이제 n제곱도 줄 수 있다고요. n제곱은 뭐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일 거 아니에요? 2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 1이죠? 그쵸. 그래서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참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랑 얘의 진리값이 똑같기 때문에. 해줘. 그럼 이제 n을 2k라 둘 수 있다고. 이제 n이 2k다. 그러면 n제곱은 4k제곱이다. 그러면 2m제곱이 4k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m제곱은 2k제곱이니까 m제곱도 짝수다. 그럼 m 뭐예요? 짝수. 되죠? 방금 한 거 똑같이 한 거잖아요? 근데 m하고 n은 서로서라고 했잖아요. 무슨 이죠? m하고 n은 둘 다 2를 인수로 갖게 되니까 그러면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왜 기하분수로 나타내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극한에 관련한 그 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무한강화법이라고 해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셔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mn은 서로소라고 하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하는 가정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알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루트 2가 실수 집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증명이 가능하면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약간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혹시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은 탄젠트 1도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도 한번 판정해 보세요. 심심하실 때. 심심할 틈이 없으신가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어때요? 하지 마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시키는 건 아니니까. 네. 이게 수능은 진짜 정말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제가 그냥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니은 해볼게요. px, fx가 실수 접합해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면 p2는 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판정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그 대상을 넓혀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fx랑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요. h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또는 뭐 실수 전체표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판정하세요? fx, gx는 미분 가능해요. 일단. 네네네. 이거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는데 조용히 하시는 거죠? f'A는 g'A다. 이걸로 판정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낯가려서 그런 거죠? 네. 우리 두 번째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만 놔둘게요. 그 px, fx가 실수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x는 0에서도 이제 뭐 넣고 갔다 하고 뭐 2에서도 넣고 갔다 해가지고 하시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아세요? 원래 미분 가능성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가 뭐예요? fx가 x는 hx로 할게요. 여기 썼습니다. h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 정의가 뭐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요. 되죠? 근데 이거랑 다르잖아. 너무 극한값 전혀 없잖아.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리미트 x는 a 이러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죠? 되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죠?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이게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가 그러니까 예이면 예이고 예이면 예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요 충분 조건이어서 필요 충분 조건 아시죠? 되죠? P면 Q이다 할 때 네, 그만할게요. 두 진리집합이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리미트 x가 이보다 큰 쪽았을 때 x-a분의 hx는 fx가 되고요. ha는 뭐예요? fa예요. fa. 그죠?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았을 때 x-a분의 hx는 gx가 되고요. ha 뭐예요? fa예요. 지금 그죠? A 넣으면 FA잖아요. 그죠? 되시죠? 근데 지금 얘가 뭐예요? fx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f'A가 되는 거예요. 얘가 수렴하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되고 gx가 미분 가능해서 FA랑 GA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되죠? 여기서 이거 하나 나옵니다. 그죠? 얘이면 얘이다. P면 Q이다. 그럼 얘가 지금 GA 됐으니까 그래서 얘도 G'A 되고 둘이 같아서 얘 나오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면 얘이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얘다. 알았어요? 그러면 얘이면 얘예요? 아니에요? fx랑 gx는 미분 가능합니다. 지금 잠깐 쉬면서 이거 앙케이트 해볼게요. 이거 좀 생각해 보셨나요? 어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여기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좀 더 간단해요. 여기다 HA다 여기서 이거 FA, GA 각각 넣고, GX, FX 넣고, FX, GX 넣고, 둘이 각각한 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수렴하는 거랑 수렴하는 건 이미 알고 있고, 왜냐면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또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 할 때 F'X의 뭐 이거랑 뭐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냥 도함수가 연속하다는 말은 없잖아요. 미분 가능한 거랑 도함수가 연속한 건 다른 얘기죠, 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항식은 뭐 도함수도 연속하게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도 px, fx가 실수 전체집에서 연속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p2는 0이다 돼 있으니까 기억에서 푼 것과 같이 x는 2를 쳐다본 다음에 x는 2에서 미분 가능한
x는 2에서 px, fx를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px의 집합과 실수 전체에서 px, fx가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px의 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어요. 뭐가 더 큰 거예요? x는 2에서 미분 가능, 실수 전체 미분 가능. 뭐가 더 큰 거예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죠? 얘면 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 전체 안에 x는 2가 있는 건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px의 집합하고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px의 집합하면 얘가 큰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포함 관계를 이렇게 두셔도 괜찮다. 기억을 풀 때와 마찬가지로. 근데 형식상 어려우니까 그 판정이 형식상 어려우면 대우 명제를 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P2가 0이 아니면 Px, Fx는 실수 전체 비율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방금 이제 그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뭐 저쩌도 알아봤으니까 P2가 알파 0이 아닌 알파라고 했을 때 이제 Px 이제 X는 이 구간 X는 이 근처에서만 볼 거예요. 얘를 미분하고 X에 2를 대입한 거랑 미분하고 X에 2 대입한 게 같고 지금 여기다 2 넣은 거랑 여기다 2 넣은 건 그냥 같죠. 둘이 1이니까. 그건 관찰 안 할게요. P2 X 이렇게 함수값에다가 2 넣은 것은 어차피 같으니까 Px, Fx는 그냥 연속이에요. X는 2에서 P2 값이 뭐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얘만 일단 관찰하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P'X 곱하기 X-1 더하기 뭐예요? Px에다가 X는 2 대입한 거랑 P'X 2x-3 더하기 Px 곱하기 2에다가 X는 2 대입한 건 같아야 되는데 P'2 곱하기 1 되고요. P'2 곱하기 1 되니까 지워내요. 그럼 여기 이제 P2랑 2P랑 같아야 되는 건데 무슨 말 되죠? 근데 만약에 P2가 알파라고 하면 되죠? 0이 아닌 알파라고 하면 알파와 2알파가 같아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할 때 그걸 잘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대우 명제를 생각했을 때 P를 알파라고 두면 그러니까 0이 아닌 알파라고 두면 P2와 2P가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참인 거예요. 그죠? 대우 명제가 참이고 원래 명제가 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래가지고 제가 모순이에요 그러고 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맞게 말한 거죠 이랬는데 이 말이에요. 알겠죠? P2가 0이 아닌 어떤 알파라고 했을 때 P2랑 2P가 같아질 수 없으므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대우 명제가 참이다. 그래서 본래 명제도 참이다. 관계 이해되시죠? 그죠? 디귿 함수 px 곱하기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 px는 x제곱 곱하기 x-2의 제곱 나눠 떨어진다. 이제 이건 좀 대우 명제를 택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px가 x제곱 곱하기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죄송합니다. 의 부정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px가 x제곱 곱하기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를 가정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택하기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디귿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px 곱하기 fx의 제곱에 대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면서 지금 x는 0과 x는 2를 쳐다봐야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 사실 px 곱하기 fx는
P2가 0이기만 하면 미분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그 px가 x제곱 곱하기 x-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잘 아시듯이 p0과 p'0이 0이고 p2만 0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p2랑 p'2가 또 0이라는 말이에요. px가 x제곱 곱하기 x-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조건이 px 곱하기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만드는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집합이냐고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지금 fx는 fx에서 fx 제곱으로 변했어요. 네? 여기에 좀 더 작은 집합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짓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쉽게 밝힐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fx에서 fx랑 그러니까 fx에서 fx의 제곱으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지금 fx는 원래 뭐 x는 0에서 그러니까 연속하지 않았고요. 연속하지 않으니까 미분 가능하지도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연속이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지금 fx는 x는 2에서는 연속이었어요. fx 제곱도 x는 2에서는 연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과 사실은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함수 fx와 fx 제곱으로서 달라지는 조건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기역과 니은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디귿은 간단하게 발례를 보이는 거는 발례를 보이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근데 발례를 보이는 것 자체는 쉬운데 x 곱하기 x-2라고 두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fx의 제곱이랑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건 별로 쉽지 않았는데 기역과 니은의 경험에서 디귿을 이제 거짓이라고 판정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번쯤 해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쨌든 만날 일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땠는지. 기역과 니은의 결과를 갖고 판정하면 간단하게 좀 명료하게 지금 그러니까 p2가 0이어야 되는 건 맞는데 p'2까지 0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걸 판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은하고 달라지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x제곱 곱하기 x-2로만 나눠 떨어지면 됩니다. 결론은 그래요. 왜 그런지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해보고 알려주세요. 어쩌다 마주치면 말할 거 있다 그러고 말해주세요. 네. 6번. 그래서 좀 이렇게 풀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주 뵐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